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감액 계약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집을 비우는 쪽보다는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올해 임대차 계약 여기서 계속 유지할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인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전세 기간, 임대차 기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2+2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나서 2+2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거주 기간 4년이다.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택은 필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로 하면 네. 임차인 이사를 자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불리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예.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역시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 체결 시에 1년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 세입자는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세입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2년간은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예. 임대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계속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보통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네네.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의 형태이고 두 번째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경우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시죠. 자, 묵시적 갱신. 사실 뭐 잘 안 쓰는 묵시록 뭐 이런 것처럼 쓸 때나 쓰는 단어 같은데 묵시적.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것처럼 말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예.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예. 보증금을 올려주라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데요. 네. 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통지할 수 있는 기간, 계약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아니면 돈을 올려라. 이거에 대해서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네, 그 4달 동안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거기서 통보하는 거는 갱신 거절. 네. 더 이상 너랑 계약 관계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올려든지 하지 않으면 계약 더 이상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달 전까지. 네.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마찬가지로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거는 딱 다른 거 다 뺀다면 2달 전까지는 네. 뭔가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2달 전까지는. 예. 쉽게 말하자면 예.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이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기간 내에 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대해서 예.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면 예. 쌍방이 그 전에 체결했던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정했다라고 보고 계약이 갱신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네. 깎는 것도 안 되고 네. 그냥 기존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2달 전까지 뭔가 말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문자도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해서 정해진 걸로 보고 예. 2년간 세입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대신 이제 세입자는 오히려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예. 계약 해지 요청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경우에는 2년의 구속은 받지 않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 전에 뭔가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면 통지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멈춰달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전세계약 연장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면서 네네네. 제정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건이라고 합니다. 예. 이 규정으로 인해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간은 같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네.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예. 계약 갱신을 집주인에게 요구를 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처음 정당 사유가 없으면 예.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예. 계약은 갱신되게 됩니다. 자,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2달 전까지는 두 가지를 지금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나 계속 살고 싶으면 아니면 계약 갱신하고 싶어요 라고 요구하거나 이제 그 선택 옵션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 집에 4년을 좀 살고 싶네. 2년 더 살고 싶어. 2년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네. 4년을 산 이후에 예. 계속 같은 집에 살고 싶다. 네. 그러면은 예. 이제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조건이나 이런 얘기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같은 2년간 같은 조건으로 임차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외에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해서 예. 보증금을 일정 부분 올려주고 예. 새로 계약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예. 이제 합의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 다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돼서 사안 관련돼서 이제 4년을 이미 살았군요. 네. 그죠? 묵시적 갱신을 했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던 4년을 다 살았는데 그 상태에서 그 집에 나는 6년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갱신 요구권을 안 행사한 묵시적 갱신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또 쓸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도 막 지금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설명해 주시죠. 법 해석상으로는 네. 계약 당사자와 주택이 같다면 이제 4년을 살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새로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 아직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네. 시행된 지가 4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세값이 떨어져서 이제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주인이 알지 못해서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예.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에 예.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2년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임대차 계약이 새로 2년간 시작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예.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우 해지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예. 계약은 종료돼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한 경우랑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주, 집주인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3개월 전에 통지 받으면 계약 해지하고 돈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일부 집주인은 예. 세입자가 원해서 계약이 새로 체결됐는데 예.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를 좀 과도하게 보호하는 면이 있어서 적절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계약서 쓸 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을 때도 계약서를 쓰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지만 해당되는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안전하겠어요, 서로.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이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 또 보증금 이게 과도하게 올려서 계약이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자, 지금은 이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명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네네.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최대 5%까지만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예. 이상은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 원짜리 임대차 계약이었다면은 예. 이제 계약 갱신 요구할 때는 최대 2억 1천만 원 보증금만 요구할 수 있고 예. 그 이상은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